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지금 최근에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고 부동산 나름대로 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달부터 부동산 경기도 또 완전히 꺾이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지역만 많이 상승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계속해서 몇 년째 안 좋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쯤 살아날 것이냐? 올해는 뭐 얼마 남지도 않았고 완전히 틀렸고요. 내년가도 부동산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구은 시대는 부동산의 기운은 꺾이기 때문에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실제로 부동산 대한민국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경기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부동산도 안 좋은 데다가 지금 주식시장 개인들이 투자를 하고 나름대로 투자를 해서 재테크를 해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단이 부동산이라든지 코인 아니면 주식시장 이 정도인데 지금 주식시장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 금투세를 시행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금투세 토론에 개인들 자체를 좀 많이 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게 문제점이고 또 개인 투자자들 의견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좀 들어줘 가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 방청 요구 자체도 민주당에서 불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지금 반발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민주당 자체에서는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형태로 해서 일단은 뭐 완전하게 시행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 초에도 금투세 시행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가고 있고 만약에 금투세를 시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왼쪽에 보면 이 사진에 진성준이란 가운데 안경 낀 자가 이것을 지금 주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진성준이가 주도를 하고 있고 오른쪽에 김영환이란 자가 또 토론회 방청객도 지금 허용 안 한 상황에서 토론해서 자기들끼리 다 짜고서 이미 예행 연습한 이후에 금투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우하향이 될 것이다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인버스에 투자하라는 아주 얼토당토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발칵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뒤에서 조금 더 알아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 종목 좀 살펴보고 왜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 가운데 개인들이 투자를 하는 양대 산맥, 즉 부동산과 주식시장, 이 둘 다 지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사실 못 올라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소비가 굉장히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도 안 되고 여유가 있고 부동산에서 돈을 벌고 또 여유 자금으로 주식이나 채권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금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다가 국내 주식이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 학을 뗀다고 하죠. 지금 많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보다는 지금 미국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의 분산 효과로 인해서 국내 주식시장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외국인들이 지금 8월 달부터 해서 9월 달 들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특히 반도체 관련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 반도체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조정 기간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빨리 이게 안정이 돼서 우상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반도체 실적에 대한 이제 불안감 이런 것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지금 특히 삼성전자가 비중이 거의 뭐 25% 가까이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거의 뭐 4분의 1, 적게 잡아도 5분의 1을
지금 쥐락펴락하는 삼성전자 이쪽을 계속 매도를 하면서 SK 하이닉스까지 요즘은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면서 지금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계속해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대형주들은 팔고 있어요. 물론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올해는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 실적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증가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미래를 보고 주식은 투자를 하는 것이라 앞으로 떨어진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너무 과매도 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는 민주당이 어떻게든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 이 금투세,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주식시장에 자금이 이탈되고 있고요. 또 주식이 지금 지속적으로 그로 인해서 하락 시그널이 발생을 해서 우상향, 지금 다른 나라는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일본도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죠. 그리고 인도라든지 심지어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런 쪽도 지금 주가가 엄청 올라가고 인도 시장도 뭐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 경기는 좋지 않지만 다른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수출이라든지 기업의 실적 또 상장사 실적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성장률도 올해 한 2.4% 내지 많으면 2.5%까지 가능하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주식시장은 안 좋습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농간에 지금 놀아나고 있고 또 민주당이 거기다 금투세까지 지금 합류를 해서 완전히 지금 주식시장이 힘을 못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모든 종목이 거의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전에는 어느 정도 빠지면 일시적인 반등, 기술적 반등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란 자 김영환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 김영환이 지금 금투세 공개 토론장에서 완전히 지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버스에 투자를 하라.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인버스 투자하면 파생 상품이라든지 선물 옵션 뭐 이런 데 투자하고 인버스에 투자하면 돈을 벌 거 아니냐. 이따위 시기에 지금 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지금 발칵 뒤집어졌는데 인버스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들 거기에 투자해라. 그럼 주가가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개인 투자들을 돈을 벌 수 없다는 이야기고 어차피 우리는 금투세를 시행할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개인 투자들이 주가가 상승을 해야 돈을 버는데 또 인버스라든지 선물 옵션 이런 데 투자하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아는 개인 투자들은 또 얼마나 될 것이며 일부는 돈을 벌고 잘 아는 사람을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국회의원이란 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 앞으로 떨어질 것이니까 인버스에 투자를 해라. 그럼 주가가 떨어지면 기업의 자금 조달도 어려울 것이고 개인들은 돈을 못 벌고 계속해서 손실을 하니까 소비 여력도 지금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딴 식으로 지금 몇 년생인가 봤더니 71년생이에요. 그럼 71년생이면 전형적인 586 세대, 586 뭐 71년이니까 뭐 60년대 세대생은 아니지만 그 다음 세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전혀 좀 생각 없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만약에 국힘당에서도 이딴 소리를 했다고 하면 이것도 발칵 뒤집어지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 금투세를 시행을 하게 되면 주식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언젠가 몇 달 전에 그 금투세 시행을 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거 하나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냥 소득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세금 매겨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뭐 금투세 하나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아니어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지만 그로 인해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굉장한 파급 효과가 일어나고요. 주식은 떨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또 금투세 내가 시행을 했을 때 소득이 발생했을 때 5천만 원 이상 그런데 5천만 원 뿐만 아니라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를 해야 되고요.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가정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의료보험서부터
간접세도 증가하게 되고 또 어떤 것을 국가에 지원받으려고 하면 소득이 발생해서 또 지원이 안 나오게 되고요.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국회의원이 돼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해서 간다고 하면 주가가 상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주가가 8월 초순에 2,400까지 폭락을 했다가 또 8월 말에는 2,750 이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9월에 빠졌다가 지금 재차 상승으로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오늘 다행히도 21선을 지금 뚫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 프리미엄 회원들한테 제가 어제 방송에서 21선을 뚫어줘야 된다, 상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오늘 뚫어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2700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2700까지는 열려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물론 전저점보다는 지금 높아가지고 그나마 다행스럽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또 반도체 시황이 굉장히 안 좋고 그런데다가 금투세를 시행한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지금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외국인들이 9월 12일 날 매수했고 그리고 8월 30일, 아니 9월 2일 날 매수를 했네요. 지금 보면 거의 매일 팔고 있습니다. 6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무려 7조 7천억 가까운 순매도를 벌였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기관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하는데 최근에는 연기금도 어느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외국인이 좀 어느 정도 다시 들어와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로 매수를 해야 상승한다고 하는데 그나마 기관마저도 팔게 되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기관과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은 샀다 팔았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그나마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합니다. 일단 코스피하고 비슷한데 8월 초에 개 폭락, 떡락을 했다가 9월 중순서부터 지금 상승 추세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나마 다행스러운데 일단 여기 61선을 좀 강하게 돌파해서 뚫어줘야 되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61선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780 이상까지는 상승 여력은 있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부딪히고 전 고점인데 여기서 조정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을 보면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그래도 조금 매수를 좀 하고 있어요. 샀다 팔았다 하고는 있지만 일단 약간 매수는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 최근에 코스닥을 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상승 추세로 지금 전환이 완전하게 되려면 60일선을 좀 강하게 뚫어줘야 되고 또 거래량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요즘 투자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래가 굉장히 지지부진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단계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 9월달 수출이 356억 달러, 조업일수 감소에 따라서 전년보다는 소폭 줄었다. 근데 1.1%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많이는 안 줄었고요. 실제로는 뭐 추석 연휴가 길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수입은 348억 달러, 그리고 수입도 약간 좀 줄기는 했습니다. 근데 수출은 355억 달러에서 일단 흑자는 현재 진행 중인데 일단 중요한 것은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26% 전년 대비 그리고 컴퓨터 주변기기 이런 게 증가했고 승용차는 약간은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로 보면 수출이 월말에 많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9월 말에는 굉장히 더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출 경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도 지금 중국 쪽으로 많이 경도가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약간 비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이제 반도체 부분을 미국에서 여러 가지 지금 제약을 걸고 있고 또 수출도 이제 못하게 한다. 그리고 반도체 디램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외국 특히 메이저 뭐 모건 스탠이라든지 JP 모건 뭐 이런 미국의 큰 투자 은행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일부러 한국을 까내리면서 실질적으로 현재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자기들이 싸게 지금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모종의 작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일단 제가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아니면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6만원대 초반까지는 열어둬야 된다.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약간은 이제 하락까지는 안 했는데 뭐 강력한 상승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21선까지 오려고 하면 6만 7, 8천원까지 와야 되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매도를 계속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못 가다 보니까 전체 주식시장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삼성이 다시 우상향으로 턴을 해서 최소한 7만 5천원 정도까지는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다 지금 손해를 봤다 그러면 6만원대 초반이면 다시 좀 추가로 매수해서 물타기 하시면 좋고요.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6만원대 초반까지도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고 아니면 6만 2, 3천원에서 옆으로 기간 조정을 한다. 그러면 뭐 더 안 떨어지고 한다고 하면 기간 조정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9월달은 어렵고요. 10월달 아니면 미국 대선 끝나는 시점부터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쉬운 것은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팔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속적으로 지금 팔고 있어요. 거의 뭐 9월 2일 날 한 번 사고 계속해서 지금 팔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 지분율이 삼성전자가 5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사고 있고요. 최근에는 기관들까지 좀 또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 기타 외국인 이렇게 사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여기에 초를 치는 게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금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이 연기금 자체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도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외국인이 파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연기금마저 좀 사주면 좋을 텐데 이럴 때 연기금마저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금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해서 지금 2차 전지가 아마 하반기서부터 아니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다시 2차 전지를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조금씩 지금 모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약간씩 우상향으로 조금씩 상승 추세로 전환돼 갖고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 조정받으면 2차 전지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연기금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많이 지금 사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연기금은 그쪽으로 가고 반도체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고 기관하고 같이 살 때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면 약간 옆으로 기간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점 대비 떨어진 거는 삼성전자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한 20%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폭은 조금 더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모건 스탠리에서 이상한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지네는 그 전에 팔아 처먹고 이딴 식으로 지금 우리 국내 주식시장을 농락하고 있어요. 외국인 그 대형 투자 은행들이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불거진 것이고요. 하이닉스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도 지금 HBM 메모리를 삼성을 이제 하반기에 만약에 삼성을 선택을 해서 하이닉스가 양쪽에서 납품을 받을지 그것을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SK 나름 기업 자체에 약간의 문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주춤하는 게 있는데 일단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이 반도체 섹터는 조금 더 살펴보고 기다려보자. 지금은 예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난 건데요. 이것은 기자가 참 웃깁니다. 어떻게 한 달 새에 120조가 증발하나 믿었던 대장주 삼성 하이닉스 배신. 삼성과 하이닉스가 배신 때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자가 기사를 이딴 식으로 씁니다. 지금 실적은 굉장히 오히려 좋아요. 좋은데 뭐 이게 지금 삼성이나 SK가 배신을 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반도체 업황 우려에 대해서 국내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도 시들한 모습이다. 최근에 하락폭이 과도하다는 평가에도 좀처럼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이 투자 심리까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이것은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팔고 있어서 그래요. 여기 외국인 투자자라고 써야 되잖아요.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식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자들 참 웃깁니다. 기사 쓰는 거 보면.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좀 더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그때는 좀 점점 매수할 시기가 다가온다. 그래서 보면 삼성전자가 20.15% 빠졌고 하이닉스는 21.33%가 빠졌어요. 지금까지 보면. 그러면 결국은 두 회사 주식이 비슷하게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모건 스탠리 외국계 저기 투자 은행들 보면 참 이것들이 보면 한국 주식을 갖고 노는데 하이닉스 매도 의혹을 금감원에서 조사를 한다. 여기 보면 모건 스탠리가 매도 리포트를 발간하기 전에 여기 보면 매도 리포트 있죠. SK 하이닉스 주식을 대량 매도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네가 리포트를 내기 전에 다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리포트를 내버렸어요. 이딴 식으로 지금 한국에 주식을 아주 농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 매도 의견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 주식을 대량 매도 주문 체결된 것과 관련해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건 당연히 살펴봐야죠. 당연히 살펴봐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완전히 작전이잖아요. 자기들이 매도 리포트를 내기 전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떨어지면 나중에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딴 식으로 해갖고 완전히 우리나라 반도체를 죽이는 이런 외국 특히 미국의 그 거대한 투자 은행들 이게 한두 번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전에도 삼성전자가 또 그랬었는데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주식을 농간을 하고 이런 세력. 그래서 저는 사실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것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과도하게 한국 주식을 쥐락펴락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금융 개방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모건 스탠리나 뭐 JP 모건 해서 투자 은행들 미국의 큰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 내부자 거래 의혹도 있고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대량 매도를 해서 주가를 또 하락시키고 자기들은 싼 값에 사고 이런 것은 반드시 근절되고 만약에 드러난다고 하면 과감하게 과징금도 매기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반도체 관련 주식 이 종목들이 빨리 상승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려고 하면 삼성전자가 빨리 상승으로 턴해야 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힘내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 바라겠습니다.